예, 계속 이어서 선생님이 쉬지 않고 찍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책상까지 없으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해. 이거 좀 빨리 와, 초록이들아. 영상을 끝까지 봐야 알 수 있게 그 퀴즈를 낼 거고, 끝까지 잘 보세요. 오랜만에, 너 요새 까먹고 잘 안 하더라? 영상 시청과 출첵하기 해주세요. 상습적인 사람 있어요. 선생님한테 문자를 받고 싶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맨날 출첵 안 해갖고 선생님한테 연락받는 초록이들 있죠. 좀 한 방에 좀 갑시다, 우리. 한 방에. 네. 화낸 거 아니에요? 네. 어디까지 했지? 에코하우스 얘기했었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 자재, 단열재 이런 얘기 했었고, 또 어떤 초록이들은 근데 정말 너네가 성실하게 써줘갖고 어마어마한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목이 아프다. 방송인데 계속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힘들면 이렇게 하여튼 실제 수업할 땐 좀 여러 가지 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뭘 시킨다. 학습지 나눠주고 30분간 작성해. 이러면 나는 쉴 수 있는데. 지금은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목이 아픕니다. 자, 육식보다 채식을 하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렇게 써놨어. 그때 뭐 얘기했었죠? 우리가 먹는 육류 1kg를 위해서 옥수수로 치면 16kg, 콩이나 이런 거는 30kg까지 그런 정도의 식물이 필요하고, 그걸 재배하는 데 드는 또 비료들 생각하면은 이산화탄소량이 어마어마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식을 하자. 그러면 건강도 좋아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쓴 초록이가 몇 명 더 있는데, 누군 이런 의견도 냈어. 계속하기 힘들면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이라도 오늘은 채식하는 날, 이걸 학교에서 하면 니네가 욕하겠지, 급식 시간에. 오늘은 채식데이, 풀떼기 짜르륵, 초록이들 초록색이잖아! 안 먹어! 그러게. 하여튼, 나도 싫어, 근데. 하여튼 채식을 하자. 그리고 이걸 하면은 소하고 돼지의 사육도 줄일 수 있다. 동물 복지 차원뿐만이 아니고, 메탄가스, 얘네들의 배설물, 그렇죠? 가축들의 배설물에서 메탄가스, 메테인, CH4, 메테인이 나오면은 얘네가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보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이 초록이가 조사해줬어요. 온실 효과가 23배. 메탄가스의 온실 효과 유발이 이산화탄소의 23배랍니다. 그래서 육식을 줄이면 소나 돼지, 가축 사육도 줄어들고, 그럼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도 줄어드니까 이런 효과가 있어요. 조사해서 써줬고. 그리고 동물 복지, 동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살생이라든지 동물들의 동물권이라고, 우리에겐 인권이 있고 동물한테는 동물권이 있잖아요. 동물권에 대한 게 우리 다음 시간 선생님이 생각해 놓은 주제인데, 얘기했었나? 동물원을 주제로 토의할 거라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채식을 많이 하자. 근데 이게 우리 집에도 또 이 채식을 시도하셨던 분이 계셨어. 김꼬쿠 씨 말고 선생님의 아내님. 어느 날 예전에 좀 됐어요. 예전에 갑자기 자기 선언을 한 거야. 선언 자주 하는데, 난 이제 채식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환경을 보호하고 동물이 죽고 이런 거 다큐멘터리를 봤나 봐, 어디서. 그러더니 자기 채식을 할 때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채식도 진짜 다양해요. 채식주의자의 등급이 육류만 안 먹는 사람, 해산물도 안 먹는 사람, 그리고 동물에서 얻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안 먹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가장 끝판에 채식을 할 거래. 내가 왜? 근데 소세지는 내 돈가스는 얘기하는데 너는 먹어. 근데 어떻게 또 나는 먹냐? 근데 그래서 쌤이 그때 잠깐 얼마 못했는데, 이 채식이 진짜 힘들다는 걸 아는 게 뭐냐면, 이제 선생님 아내가 뭘 먹을 때마다 그걸 찾아보는 거야. 이게 동물과 관련된 성분이 들어간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야. 버터도 안 되지. 그쵸? 동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이런 거야. 그때 쌤 아내가 얘기했던 논리는 이거야. 이거를 얻기 위해서 동물을 가둬놓고 키우고, 물론 저기 호주 같은데 일부 국가 말고 방목해서 키우는 나라 별로 없잖아요. 뉴질랜드 이런 데 말고는. 동물을 가둬서 키우고 걔네한테 계속 우유 짜내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래서 버터도 먹으면 안 되고 우유도 먹으면 안 되고 해산물, 하여튼 동물로부터 나오는 모든 거, 생명체, 그러니까 식물 말고 안 되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 먹어. 과자, 가공식품 하나도 못 먹어. 그래서 그때는 그냥 식당이다. 마트 가서 야채 사와가지고 그냥 쌀이랑 이렇게 먹었어요. 진짜 먹을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의원 중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걸 되게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초록이가 말한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는 안 먹어보겠다. 그런 것도 그게 모이면 전 지구인이 모이면 육류 소비를 7분의 1 줄이는 거 아니야. 하루씩만 일주일에 하루씩만 안 먹어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항공기에 항공유 대신에 항공기가 그 제트유라 그러죠. 항공유. 안정성이 높고 그 폭발력이 우수한 제트 엔진에 쓰는 제트유를 쓰는데 제트유가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환경오염도 많이 시키거든. 폭발력을 높이기 위해서 막 첨가제들이 들어가는데 항공유 그리고 태우는 양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뭐 한 시간에 몇 드럼이 뭐야 몇십 드럼씩 태워요. 비행기 뜨려면. 근데 그거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꿈이 항공 쪽인가 보죠. 선생님도 찾아봤어. 너네가 써놓은 선생님은 수업하려면 막 찾아봐야 돼요.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어. 그 바이오 연료라고 있어요. 그 화석 연료가 아니고 석유 석탄이 아니고 식물로부터 얻어내서 콩, 옥수수, 또 뭐 사탕수수 이런 거에서 뽑아내서 연료처럼 쓰일 수 있는 그거를 뭐라 하려더라? 바이오 연료라고 부르는데 얘네는 이제 환경 오염을 걔보다 훨씬 안 시킨대. 근데 이 바이오 연료로 비행하는 실험을 벌써 2008년에 기사 보니까 있어요. 완전 바이오 연료는 아니고 20%만 바이오 연료를 섞어서 엔진 구조를 좀 바꿔서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기사가 2008년에 있었어요. 우리 초록이들이 참 그래도 생각 많이 해본 거야. 그리고 또 그거 있죠. 태양광 비행기도 있죠. 큰 날개에 비행기가 날개가 커야 양력을 많이 발생하잖아요. 큰 날개 윗면에 태양광 패널을 쫙 설치해서 그걸로 모터 돌려서 날아가는 비행기 이런 거. 그래서 항공유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걸러주는 특수 마스크를 만들어서 내뿜는 순에 이산화탄소를 없앴으면 좋겠다 써있길래 이거 보면서 처음에는 야 그냥 막 뱉는구만. 지가 만들 거 아니라고 막 뱉어 생각했는데 근데 또 찾아봤는데 이미 있어. 와 기가 막혀. 와 이 희한한 마스크가 있어요. 그 처음에는 이게 그냥 뭘 이산화탄소를 막는 마스크를 만들어 갖고 그 웃긴 짤 찾고 있었거든. 막 이렇게 막 직접 만든 마스크 막 이런 거 막 이상한 짤 찾고 있다가 혹시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마스크가 있어요. 재난 대비용 마스크 뭐 이렇게 해서 팔던데 사람이 내뿜는 숨 안에 이산화탄소랑 습기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화학작용을 거쳐서 산소를 만들어서 그 산소를 다시 내가 먹는데.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산소를 만든다. 광합성의 원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포도당도 나오나? 술 쉬면서 막 달달해. 하여튼 실제로 이게 있어요. 개발된 제품이 있어. 선생님 찾아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걸러주는 특수 마스크란 아이디어를 냈던데 실제로 이제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마스크던데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우리 날숨에 있는 습기를 화학 반응을 시켜서 거기서 산소를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이런 특수 마스크도 실제로 개발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CCS 기술이라고 해서 또 CCS 기술이 뭐냐 또 찾아봐야 되잖아. 너네 너무 전문 용어를 많이 써. 찾더니 그거야.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발음 너무 좋다. 너무 힘들어. 이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랍니다. 뭐냐면은 CCS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저장해서 걔를 나중에 연료화시키거나 다른 것으로 쓰는 신기술. 그걸 CCS 나 처음 들어봤어요. 똑똑한 초록이가 너무 많아. 근데 이게 실제로 나와서 연구되고 있는 기술이고 이 글로벌 CCS 이거는 초록이가 써준 말이에요. 글로벌 CCS 연구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50년까지 이 기술을 접목해서 계속 발전을 시키면 이산화탄소 감소량의 14% 정도 기여할 수 있다. 오, 엄청난 거야. 우리가 쓰는 화석연료로부터 나오는 그 에너지 발생 단계 또는 소비 단계에서 쓰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이 CCS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이용하면 14%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독일에서는 내가 메모해놨었는데 독일에서는 이 모아놓은 이산화탄소로 다시
연료, 쓸 수 있는 새로운 연료를 만드는 기술까지 나왔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산화탄소를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 나가는 이산화탄소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산화탄소를 아연 촉매를 이용해서, 촉매 재료가 아연인 것 같아요. 연료로 바꾸는 기술. 이게 아까 위에 CCS의 일부 기술인 것 같아. 연료로 바꾸는 기술을 실용화하자. 그래서 실용화라고 써놨길래 뭐야 그럼 나와 있는 건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 초록이가 찾아놨어요. 찾아보니까 진짜 있어요. 이건 초록이가 찾아준 겁니다. 독일의 선파이어라는 에너지 기업이 2021년, 내년이에요, 내년을 목표로 연간 2만 1,000톤, 이 기술로 2만 1,000톤의 이산화탄소를 8,000톤의 합성유로 전환하는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다. 이런 설비를 만들고 있대. 내년에 완공되는데, 이제 이산화탄소 2,100톤을 아까 말한 CCS지, 포집 및 저장 기술,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저장했다가 그거를 실제로 에너지 합성유로 바꾸는 기술을 이미 만들어서 독일은 이걸 대용량으로 바꾸는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고 내년에 완공 예정이래요. 찾아봤더니 그럼 우리나라는 뭐 하나 했더니, 우리나라도 그 2017년에 한국전력이 이 실험에 성공했다는 기사는 있었어요. 2017년에 그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연료, 이게 그거던데 인공석유고 이름이 블루쿠르드, 뭔가 친환경적인 느낌이야. 우리 그 뭐 친환경 기술의 그린이나 블루를 많이 쓰잖아. 아마 초록색 산과 그리고 파란색 바다를 의미하는 거겠지. 이 이산화탄소로 만든 합성유, 인공석유의 이름이 블루쿠르드랍니다. 이거를 우리나라도 기술은 갖고 있대요, 만든. 근데 독일은 이걸 대용량 하는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원산지를, 그 음식을 사 먹을 때 원산지를 확인해서 가급적 로컬 푸드를 소비합시다, 이런 거를 써준 초록이가 있는데, 이제 운송하는 데 드는 그 에너지, 그 과정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말도 부연 설명을 해줬어요. 스페인에서 수입되는 삼겹살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삼겹살에 비해서 그 생산지부터 소비자 우리한테까지 오는데 136배 더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럼 이동안 소모되는 공기 중으로 나가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겠어. 배든 비행기든 공중으로 나가는 이산화탄소.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니까 푸드 마일리지라고 합니다. 푸드 마일리지. 이거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오는데 이동 거리가, 이제 외국은 마일을 많이 쓰잖아. 1.6km가 1마일입니다. 이것도 되게 웃겨. 마일법도 선생님이 또 조종사 출신이라 잘 알잖아요. 거기서도 마일을 써요. 국제 표준은 킬로미터인데 뭐 서양 애들이 워낙 마일을 오랫동안 써와서 마일 항공기 속도도 다 몇 마일 몇 노트가 몇 마일 퍼 아워야. 하여튼 뭐 마일도 웃긴다. 이게 또 1마일이 1.6km인 경우가 있고 1.8km인 경우가 있어요. 기가 골 때려. 이상해 좀. 노티컬 마일, 스태틱 마일 막 이러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이 푸드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 이거 마일리지는 쌓이는 거야. 그 마일이 아니. 그 이동 거리,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오는데 쌓인 거리를 이제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고, 이게 낮은 식품을 소비하자, 그런 운동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견으로 선생님 비슷한 것끼리 지금 정리해 놓은 거야. 탄소 발자국이 적은 제품을 구매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던데, 또 선생님이 여러분들 써준 거 보고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런 걸 우리가 적어라 부르죠. 교학상장. 유식하다. 한자로 못 써요. 교자부터 맞긴 해. 학교할 때 교자. 이런 거 있어요. 그 교학상장. 가르칠 교자. 배울 학자. 교학상, 서로 상자. 성장하다 할 때 장장. 교학상장이 뭐냐면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이런 얘기인데, 선생님이 환경 수업하면서 지금까지 잘 못 느꼈거든. 그냥 난 이렇게 막 물리 시간에 여러분한테 배우는 게 많지는 않았어요. 내가 주로 일방적으로 가르쳐줬는데, 환경 수업을 하면서는 진짜 이 말을 공감합니다.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선생님들, 초록이들 덕분에 많은 걸, 식량을 많이 알게 됩니다. 탄소 발자국이란 걸 찾아봤더니 푸드 마일리지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야. 푸드 마일리지는 식량에 대해서
생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오는데 얼마나 거리가 뭐냐를 계산한 게 푸드 마일리지인데, 탄소 발자국은 뭐냐면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뭐 공장에서 뭘 만들었다면 직접적으로 만든 거겠죠? 또는 간접적으로 내가 뭘 사 먹는데 내가 이걸 사 먹기 위해서 그동안 들었던 탄소,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런 거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의 총량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고, 이 탄소 발자국이 적은 제품을 소비를 하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다, 뭐 이런 내용을 써놨던데, 선생님 찾아보니까 탄소 발자국을 표시하고 있는 제품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발자국 모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초록색으로 탄소 발자국이 적은 제품을 구매하자, 이런 거 있었고, 뭐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탄소가 얼만큼 소비됐고, 뭐 또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왔고,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써놨어요. 경기도처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를 활성화하자. 그래서 선생님, 나도 경기도 도민인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선생님 처음 들었어. 나는 이렇게 좀 환경 수업을 하고 있지만 반성합니다. 선생님은 대중교통을 타지 않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이산화탄소를 뿜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집이 멀어서 그래도 버스는 탈 수 있구나. 그래도 앞으로도 하여튼 차 안 타야 되는데. 쌤이 학교 다닐 때 저런 친구가 있었어. 선생님 고등학교 때 걔가 친구가 집이 어디냐면 지하철로 세정거장 떨어지는 데였거든요. 금능역에서 세정거장 더 가면 어디지? 운정 야당 투명장 거기 사는데 걸어왔어. 매일 걸어와서 야자 끝나고 걸어가. 왜 그러냐니까 그냥 걷는 게 좋대. 이상한 애였어. 좀 특이한 친구였는데 얘는 훌륭하지. 나는 대중교통 자유로 나는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나는 특이하지. 내 폰자 걸어서 다니는 친구였어. 나 되게 특이했어. 진짜 이거 내 선생님 저기 걸어다녔어. 이어폰 하나 꽂고 영어 듣기 평가 들으면서 걸어다녔던 친구였는데, 경기도에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중교통 타는 데까지 또 걸어야 되잖아요. 자전거를 타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한 달에 15, 거기에 가입해서 무슨 이 경기도에 들어가서 이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다음부터는 할인해주는 그런 마일리지 적립제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이제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조금이라도 하겠지. 조금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10번 탔어, 이번 달에. 한 12번 탔어. 아무 생각 없으면 12번 안 세보면은 그냥 12번 탔어. 그럼 그냥 차 타고 싶을 때 차 타고 이럴 텐데, 이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12번 탔는데 3일 남았네? 그럼 3일 동안 열심히 대중교통 타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할인이 되니까 그런 제도를 활성화하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환경 캠페인을 진행합시다, 이런 건데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고,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재능 기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환경 캠페인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입시다. 뭐 선생님 찾아보니까 많이 했습니다. 연예인들이 기획사에서 자기 소속 연예인들 다 같이 무료로 이렇게 캠페인 사진도 찍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이런 걸 활성화해서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도, 선생님도 그래요. 이렇게 플라스틱 나 이렇게 찔리냐. 플라스틱 수업 딱 한 다음에는 재활용할 때마다 막 진짜 막 다 씻고 비닐 다 뜯고 이랬거든. 벌써 안 한다 이제. 그냥 막 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캠페인이 중요한 거예요. 알지만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도 까먹어. 귀찮고 해서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얘기해주면 또 들었을 때 잠깐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환경 캠페인도 계속 합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써줬어요. 기업에서 환경을 고려해서 제품들을 생산하자. 여러분도 나중에 이 중에 CEO가 나올지도 모르지. 이 중에 스티브 잡스나 주커버그 같은 사람이 나오겠죠? 초록이들. 그러면서 나 인터뷰할 때 그런 거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현민 선생님으로부터 온라인 환경 수업을 들으면서 환경의 심각성을 알아서 제가 CEO가 됐을 때 꼭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이원민 막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그런 거 기업에서, 문과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기업에서 환경을 고려해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초록이가 같이 써줬고 선생님도 같이 찾아봤어요. 코카콜라의 그린 마케팅이란 걸 예로 들어놨던데, 이게 뭔가 봤더니 코카콜라에서 이제 환경 마케팅 활동, 그런 기업 활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어떤 것들을 했냐면 동전 대신에 콜라 자판기에 콜라 페트병을 넣으면은 음료를 주는 그런 캠페인 활동도 했어. 자판기에 빈 콜라, 그럼 거기다가
코카콜라 아니고 펩시콜라 넣으면 어떻게 되지? 탭 했나? 탭! 펩시콜라! 자판기에 집어넣어 하고 그러나? 하여튼 거기 자판기에다가 빈 페트병을 찌그러뜨려서 넣으면은 거기서 뭐 몇 개 넣으면은 콜라 새 거가 나오고 막 이런 그 마케팅 활동도 했었고, 그리고 또 페트병 원료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럼 석유 제품이잖아, 그것도. 근데 이거를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식물성 재료로 페트병 성분의 30%를 바꿔서 쓰고 있대요, 코카콜라는. 모든 제품이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케팅을 했었어. 그린 마케팅이라 그래서 그런 것도 기업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 자기들 기업이 만드는 제품에 다 적용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파급 효과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초록이들도 나중에 기업의 CEO가 되면 이런 활동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꿈이 항공적인 초록인 것 같은데, 그 활주로에 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설비를 만들어서 항공기에 공급해서 연료 대신 쓰자, 뭐 전기 항공기 같은 얘기겠죠. 뭐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인가? 그 전기 자동차 충전소처럼 공항에 전기 비행기 충전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전기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으로 만들자, 뭐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또 조종사였잖아요. 조종사 입장에서는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태양광 패널은 빛 반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조종석, 여러분 거울로 장난하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그 항공기가, 선생님은 항공기 오는 방향으로만 안 하면 되잖아요. 항공기가 활주로 위에 이렇게 막 돌아요. 홀딩이라 부르는데, 활주로가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가 슉 와서 이렇게 앉는다고.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물론 활주로 주변이겠지. 근데 안전 문제도 있어. 활주로에서 빗나갔을 때 그런 게 있으면 장애물이 되잖아. 근데 하여튼 설치했을 때 반사 각도를 뭐 이렇게 해서 조종사한테 안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 위에서는 항공기들이 이렇게 막 이착륙하는 게 복잡하면 관제탑에서 몇 번 항공기 뭐 어디서 뭐 시계 방향 뭐 반시계 방향 뭐 홀딩 뭐 몇 바퀴 뭐 고도 얼마에서 도세요 막 돌고 있어. 뺑뺑 돌다 보면 눈이 확 부시는 순간이 나타나겠죠. 그런 위험 요소도 좀 있고,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그 날개 크기가 커서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항공법에 보면은 활주로 주변에서 각도 몇 도로 거리 몇 킬로까지 이렇게 활주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몇 도 각도 쫙 몇 킬로까지 뻗어나가서 이 선상 위로 올라오는 건물을 못 찍게 하고,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활주로 주변에다가 높은 그 바람개비 같은 거 설치하면은 위험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생각을 다방면으로 해봤다는 거지. 선생님이 그랬잖아. 가능하면은 자기 진로랑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라 그랬더니, 이제 꿈이 비행 쪽이니까 항공 쪽. 그래서 전기 비행기 어떨까, 이런 생각. 이 학생의 순서는 이거겠지. 아까 나왔던 것처럼 항공유. 항공기에서 기름 너무 많이 쓰는데, 전기 비행기. 전기 비행기 충전 어떻게 하지? 전기 만들어야 되는데, 친환경. 활주로 넓으니까, 이런 생각 했는데, 그런 안전적인 문제, 또는 뭐 반사가 안 되는 태양광 패널을 만들면 되잖아.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는 아이디어도 냈었습니다. 어디까지는 아이디어야. 하는 건 이제 니네가 커서 엔지니어 돼서 또 하면 돼. 누가 그러면 엔지니어들이 이런다. 저런 아이디어를 내가 좀 힘들게 만들어 하면서 또 만들어내요. 다 공돌이들이 다 만들어줘.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하자. 아까 나왔던 거랑 비슷한 얘기죠. 그 어린이들한테 애니메이션으로 환경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자처럼 학생들 대상 교육. 근데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의무 과목으로 생긴 거, 의무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3학년 선택 과목으로 생긴 거잖아. 환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이런 애니메이션도 보여주고 학교에서도 환경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학생들 대상 교육, 이거 쓰면서 이게 환경 시간이라는 생각을 안 한 건가? 하여튼 그치 저것도 있잖아. 환경 안 듣고 딴 거 선택한 초록이들 있어요. 환경이 뭐랑 같이 선택하는 거였지? 기하와 벡터랑 같이 하는 거였나, 이과는? 하여튼 막 환경을 이제 막 필수 과목으로 만드는 거지. 막 국영수. 다음에는 국영수가 아니고 환경, 민주시민, 막 이런 거. 그런 게 메인 과목이 되나. 시험 봐야 되잖아. 시험 문제 내기 싫어서 안 되겠다.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활성화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자. 아까 캠페인의 일환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거 사람들한테 계속 알리자. 그리고 또 이런 신기한 걸 누가 했어요.
2월에 천리안에 EB 위성, 2B라 읽어야 되나? 2B 위성이 발사됐는데 이거를 이용하면은 대기 오염이 관찰이 가능하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우리만 쓰지 말고 국제적으로 공유해서 진짜 그래서 좀 찾아봤다? 진짜 너 새로운 거 많이 하는 교학상장. 교학상장이 뭐게?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찾아봤더니 진짜 있어요. 올해야. 천리안 EB 위성을 발사했는데 이게 대단한 게 세계 최초의 정지 궤도 환경 감시 위성. 문과생들 좀 어려운 말이에요. 물론 이과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정지 궤도가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인공위성이 뺑글뺑글 지구 주위에 돌잖아요. 근데 이게 고도랑 속도를 잘 조절하면 지구의 자전 속도와 얘가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속도를 같은 속도로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 위성은 우리 대한민국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같이 도는 거지, 지구가 돌 때. 이런 걸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부르고 보통은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요. 근데 이걸 잘 조절하면 항상 대한민국 위에 이렇게 있어서 대한민국만 보는. 근데 우리가 이게 천리안 EB 2B 위성은 세계 환경 감시 위성은 이미 몇 개가 쏘아 올라져 있는데 이거는 최초의 정지궤도니까 우리나라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감시 위성이래요. 환경 감시 위성. 그래서 이거를 쏘아 올렸다라는 내용을 써주면서 그래서 이걸로 관측한 환경 데이터, 여기 굉장히 첨단 설비들이 갖춰져 있던데 이런 그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국제 협력을 하는데 이용하자. 굉장히 이타적이야. 나 혼자 가지지 말고 나눠 쓰자. 나 혼자 잘 풀지 말고 다른 사람 보여주자.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얘기도 써줬습니다. 또 뭐 있었지? 신기한 전문적인 게 쓰려고.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높은 스피루리나를 대량으로 배양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써놔서 또 찾아봐야 되잖아. 난 이런 걸 하면서 자괴감 들어. 나는 교사인데 왜 이렇게 무식한 걸까?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걸 많이 알고 있을까? 처음에 나 이거 스피루리나가 무슨 동물인 줄 알았어요. 피라냐? 뭐 이런 느낌 아닌가 약간? 무슨 도롱뇽 중에도 이런 무슨 스피루리나? 뭐 이런 느낌 나는 도롱뇽 있었는데 하여튼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높은 스피루리나를 배양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써있길래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게 스피루리나라는 게 이렇게 초록색의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생긴 미세 조류래. 물에 사는 조류인데 얘가 같은 면적이 있으면 숲보다 2배 정도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한대요. 숲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에 허파 막 그러잖아. 근데 이 스피룰이라는 같은 면적이라면 나무보다 2배 정도 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대요. 그리고 이게 건강식품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대. 먹으면 몸에 이것저것 좋대요. 이거를 많이 배양하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온실 효과를 낮추는 식물체로 굉장히 뜨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정보를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철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환원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거는 결국 탄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가 공기 중에 뭐랑 결합할 때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거잖아요. 근데 제철소에서 재련하는 과정에서 철을 뽑아낼 때,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낼 때 거기에 있는 철이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산소를 떼서 순수한 철을 뽑아야 돼요. 그 산소를 뽑기 위해서 코크스라는 물질을 쓰는데 여기 탄소가 함유돼 있어. 그래서 이게 그 과정에서 이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뺏어와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날아가는 거야. 근데 이거 대신에 수소를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자. 근데 그런 기술이 이미 개발돼 있대요. 아이디어는 좋죠? 수소를 쓰면은 수소도 산소랑 결합을 잘 하니까 그러면 얘는 H2O가 되니까 물이 될 거 아니야. 수증기,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써놨는데 찾아보니까 돈이 문제긴 하지만 이런 기술도 이미 개발은 돼 있대요. 재련 과정에서 코크스 대신에 수소를 환원제로 쓰는 물질. 그리고 이 아이디어도 좋았어요. 그 자동차 타면 우리 기름 얼마 나왔나 보여주는 게이지 있잖아. 그런 게이지는 모든 차의 필수 게이지죠. 모든 차에 공통으로 있는 그 계기판이 속도계,
연료량 그리고 엔진 회전수 RPM. 근데 여기에다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보여주는 게이지를 추가하죠. 오, 아이디어 좋지 않아요? 내 차에서 이산화탄소가 뿜으면은 그걸 재가지고 게이지로 이렇게 내 차가 지금 달리면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보여주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출했는데 오늘은 걸어가야겠다. 가까운 거리는 버스 걸어갈까? 좀 멀면 대중교통 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차값이 좀 오르는 문제가 있겠지만 대중화되면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인권 보호를 위해서 기부금을 모으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라고 하는데 마리몬드라는 회사를 써놨던데 선생님이 이걸 또 검색해봤지. 마리몬드 찾아봤더니 실제로 있는 회사고 여기는 그 제품을 팔아서 번 수익을 다 인권 보호 활동에 쓰는 기업이래요. 이런 것처럼 이제 꿈이 화장품 연구원 이런 학생이었는데 화장품 수익의 일부를 또는 일부 또는 이제 지구의 날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전에 지구의 날이어서 그거 막 방송 나오던데 아파트에서 불 끄기 막 한다고. 하여튼 그날 팔리는 화장품의 수익 이런 식으로 정해갖고 그걸로 나무를 심는 활동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환경 활동을 하는 기업 홍보. 아까 그 코카콜라가 있던 그린 마케팅처럼 이런 화장품 회사들도 그것도 석유 제품이 많이 쓰이니까 화장품 용기도 다 플라스틱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아까 그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인 마리몬드라는 회사처럼 여기 화장품 회사들이 일부 수익을 그런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그런 활동에 쓰는 그런 캠페인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꿈이 항공 승무원인 학생이 비행기에서 기내에서 나눠주는 기내식부터 해서 그런 물품들도 다 100%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 위주로 사용을 하자. 비행기 한번 떠서 갈 때 동안 계속 일회용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산소 배출 아까 얘기했던 스피루리나 같은 거를 유전공학으로 만들자는 거야. 만들어 보세요 한번. 그런 하고 또는 또 이런 이제 저런 아이디어도 냈어요. 식용곤충을 개발하자 또는 식용곤충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메뚜기 튀김 이런 것처럼 곤충 이제 육류보다 소, 돼지 이런 거는 너무 그걸 키우는데 막 그게 많이 드니까 식용곤충을 하면은 육류를 단백질 섭취원으로 쓰자. 그래서 우리가 혐오식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문화잖아요. 그거는 뭐를 먹느냐. 곤충을 먹는다고 막 중국 같은 데서 하나도 이상하게 전갈꼬치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거미 막 타란툴라 튀김 막 어떻게 먹어 막 우리도 어릴 때 너네 번데기 먹는 사람 있잖아. 나도 번데기는 안 먹었는데 선생님은 번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식용곤충을 자꾸 개발해서 육류 단백질 섭취원으로 쓰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또 똑같은 초록이었는데 선생님도 신기한 거 알았어. 배양육이라고 들어봤어요? 배양육? 되게 신기하다 이게. 실험실에서 고기를 합성해서 만드는 거야. 콩고기 같은 건 들어봤죠? 콩에서 단백질 뽑아내서 고기처럼 만든 거 말고 이건 아예 시험관 배지에서 세균 배양하듯이 고기를 배양한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워. 이렇게 시험관에 찾아보니까 시험관에 막 고기가 이렇게 다진 고기처럼 들어있는데 이게 키운 거래, 고기를. 그러면 이제 그 동물권 침해에 대한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 있고 또 이걸 동물은 키우기 위해서 사료를 먹이고 막 이러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고기가 그렇게 정 먹고 싶으면 실험실에서 고기를 만들자는 거야. 실제 고기처럼. 근데 이게 같은 양의 고기를 만드는 거에 비해서 실험실에서 이런 배양육을 만들면은 땅은 딱 1%만 필요하고 실제 소나 돼지에서 잡는 것보다 땅은 1%, 물은 2%, 그리고 온실가스는 90%를 절감할 수 있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축들이 내뿜는 그 배설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의 23배의 온실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를 90% 줄일 수 있대요. 배양육으로 고기를 만들면. 그리고 에너지도 실험실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냐? 그것도 아니야. 45% 가축을 키우는 거에 비해서는 같은 양의 고기를 얻는데 에너지는 45%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배양육을 이용해서 정 고기가 먹고 싶으면 채식도 난 싫어. 난 꼭 고기 먹을 거야. 육식쟁이들. 육식동물이야 니네? 막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양육으로 그런 고기 똑같이 고기니까 이런
있었어요. 신기한 걸 많이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써준 해결책은 다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환경 수업 들었으니까 생활 속에서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 지구인들이 모이면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막 그러잖아.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가 환경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조금씩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수업이 나가고 이틀 후에 개학하는 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 되려나? 환경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게 벌써 5번째인가 6번째 수업인데 그동안 온라인으로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짤 같은 거 있어서. 이제 짤 없이 오프라인 수업으로 갑시다. 빈 교실에서 2시간 떠들었더니 힘들고 자괴감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넥타이 안 하니까 좀 안 단정해 보이나? 어쩔 수 없어요. 더워? 자, 우리 초록이들 그러면 환경 수업 출석 체크 하세요. 출석 체크 하고 우리 개학하면 학교에서 직접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학교에서 봅시다. 첫째 날이 몇 반이 환경이 들었더라? 수요일에 들었던데 하여튼 뭐 봅시다. 초반! 윙크 해달라 했지? 윙크! 업!